이제 슬슬 어렵습니다. 요거하고 요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인데 이게 어 독학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랑 독학으로 할 수 없다라기보다 좀 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거든요. 누가 알려주면 좀 빨리빨리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독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책 보고 자기가 공부하면은 뭐 특히 개념적으로 되게 어렵고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테크닉들인데 이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그래요. 요 다음 내용이 좀 독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 일단 리스트하고 튜플을 지금 소개를 할 건데 이 내용은 그 파이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모르면은 거의 파이썬 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특히 리스트는 이제 파이썬이 제가 스트링 같은 경우는 수열 형태의 자료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랭스를 쓸 수가 있고 무슨 메모리에 칸이 있어갖고 원소가 이제 여러 칸 중 하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자료 형태고 리스트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게 플롯이랑 인트 뭐볼 요런 타입들이 이제 그 랭스가 아예 먹히지 않는 그러한 자료형이라 그랬죠. 리스트가 뭐냐? 리스트는 그냥 이렇게 두 개의 꺽쇠로 이루어진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랑 22라는 숫자, 그러니까 22라는 숫자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되게 직관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무슨 벡터 선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1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그냥 띄어쓰기만 여기 들어가 있고 그대로 출력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얘를 내가 AA라고 넣잖아요. A라고 이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A의 이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11이 나오고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2가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2가 나오겠죠. 마지막 원소를 꺼내라는 의미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원소를 꺼내는 방식은 스트링에서 원소를 꺼내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도 되고 만약에 삼성까지 있으면은 처음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두 번째부터 끝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인덱싱이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선언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타입을 찍어보면 당연히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제 봤던 거랑 이제 좀 비슷한 충격일 건데 그 GUI BIN 이렇게 하면 랭스를 걸면은 랭스라는 함수를 여기에 취하게 되면 6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1이 나오게 되겠죠. 얘를 취하면 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뜻이 자료형은 스트링인데 거기에는 원소의 수가 만 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얘는 자료형은 스트링인데 거기에는 원소의 수가 한 개다. 근데 자료형이 스트링이 아니고 리스트인데 원소가 만 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라는 거는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가 선언이 되고 타입을 찍어보면은 A가 나와요. 타입을 찍어보면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랭스를 찍어보면은 0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A는 자료형은 리스트인데 원소의 수가 만 개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리스트하고 가로를 열고 닫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뭔가 리스트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 되고 여기에 랭스를 찍으면 0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러한 문법도 되고 이러한 문법도 되는데 요건 이제 2가 되겠죠. 여기에다 이제 뭐를 넣으면 이 넣은 형태를 그냥 리스트 형태로 이제 바꾸라라는 의미가 되는데 일단은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간이부터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형을 만들었으면 연산을 좀 봐야 되겠죠? 연산은
벡터 배우신 분이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A 더하기 B를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쵸? 첫 번째 원소끼리 더하고 두 번째 원소끼리 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치 이제 문자열처럼 원소가 이제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얘가 만약에 벡터, 길이가 2인 벡터 이렇게 수학에서 배우죠. 길이가 2인 벡터라고 하면은 얘가 44하고 66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네. 이거 되게 이상하게 동작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스트링처럼 뒤에 원소가 이제 붙는 형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 원래 학부 수업에 있던 거를 좀 들고 와가지고 R이랑 파이썬이랑 비교하는 거를 자꾸 설명을 하는데, R에 익숙하신 분은 이 설명이 되게 와닿을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 있는 설명은 무시하면 돼요. R 써 있는 거는 그냥 안 읽으면 됩니다. 그냥 파이썬은 이렇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여기에서 우리가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22, 44, 66 이렇게 되는 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반복이 돼요. 마치 이제 스트링에 있던 것처럼. 이거는 좀 얘가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더하기 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2, 4, 4, 6, 6이 나왔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빼기 11 이렇게 하면은 원래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그냥 모든 원소에서 11을 빼니까 0, 11, 22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는 할 수가 없대요. 이것도 스트링이랑 똑같습니다. 스트링에서도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빼기 같은 경우나 나누기 같은 경우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리스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뺄셈도 정의돼. 그러니까 A가 이거고 B가 이거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비어 있는 리스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00이 나오거나 하여튼 뭔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에러가 난다는 거죠. 곱하기는 되고 나누기는 안 되고. 그래서 A에다가 이거는 이제 1, 2, 3을 넣은 경우 1, 2, 3 요거를 넣은 경우 이제 A라고 하게 되면 1, 2, 3이 되는데 여기에서 1, 2로 할까? 일단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3 이렇게 더하면은 1, 2, 3이 돼서 뒤에 붙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만약에 B로 저장을 하면은 이것도 아까랑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아까 논리랑 똑같은 건데 B는 이렇게 되고, B 빼기 이러한 거는 뭐가 돼야 돼요? A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정의가 되지 않는다. 뺄셈은 잘 정의가 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B는 A 더하기 여기다가 내가 3을 해줄래.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그래 뭐 얘는 원소를 추가하는 거니까 3이라는 원소를 추가할래. 이렇게 내가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B를 출력할 때 에러가 나네. 여기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거는 왜 에러가 나죠? 그쵸. 이런 게 이제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우리가 볼 때는 의미상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느낄 때는 여기는 리스트하고 리스트를 더하라는 의미고 여기는 리스트하고 인트를 더하라는 의미잖아요. 얘는 완전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리스트하고 인트를 더하라는 거는 나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에러 메시지를 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요렇게 인트형이 아니고 길이가 1인 리스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요거 좀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리스트에 대해 갖고 설명을 했던 게 일단 이러한 문법으로 동작한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이게 파이썬이 계산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인트로에 그냥 그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계산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얘가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그렇게 수학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파이썬은 데이터각을 위한 언어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 90년도에 태어난 언어이고, 그때는 데이터각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딥러닝이라는 그런 용어도 없었고,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닌데 데이터각을 위한 언어로 얘가 진화를 했어요. 어떤 이제 패키지들 때문에 진화를 하는 케이스고, 뭐 R 같은 경우나 줄리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수학적인 연산을 위해서 태어난 언어예요. 그러니까 매트랩도 그렇고요. 그러한 언어들은 이런 벡터 현상 같은 게 원래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얘는 이제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얘를 쓰려면은 A가 이제 이러한 리스트로 되어 있고 B가 3, 4라는 리스트로 되어 있을 때 A하고 B를 더해갖고 4,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쓰레기고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단 제가 쓰레기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A는 지금 리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얘예요. 길이가 2인 리스트네. 여기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 봅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A의 타입은 뭐예요? 리스트. 근데 이거의 타입은 뭐지? 인트네. 인트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쵸? 근데 1, 3 더해갖고 지금 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요거는 불가능하죠.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한 거랑 안 나오죠. 왜냐하면 리스트 타입이랑 리스트 타입 더하면은 그게 컨캣이 돼서 이게 좌우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랑 요렇게 내가 문법을 쓰게 되면은 더하기를 기준으로 왼쪽은 뭐예요? 인트, 오른쪽은 인트.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1 더하기 3을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요거하고 똑같이 되겠지. 그쵸? 그럼 이제 똑같은 논리로 이거 말고 요거를 해줍니다. 얘는 그러면은 2 더하기 4를 한 거랑 이제 똑같은 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면은 결과를 이제 4,6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컴마를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뭘 썼어요? 인트. 이쪽에다 뭘 썼어요? 인트를 썼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인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줘요. 그래서 4,6이 되죠. 6도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귀찮죠? 이렇게 코드를 짜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게 여기서 이제 건질만한 거는 리스트끼리는 자료에 이제 더하기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연산이 되고, 얘가 이제 인트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산이 되고, 전체가 리스트일지라도 그 원소를 뽑으면 걔가 반드시 리스트는 아니고 인트나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를 뽑아갖고 각각 접근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으로 하면은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따라가는 문법적인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 연산을 하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리스트를 할 때도 여기에 인트 컴마 인트로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인트 컴마 인트는 이제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얘는 인트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넘파이라는 거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들은 저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파이썬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이썬은 이제 오픈소스 랭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픈소스 랭귀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짜가 아닌 언어도 있죠. 매트렉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이제 사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 있죠. 돈을 냈으니까. 야, 내가 이거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데 이 더하기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돼? 이렇게 클레임을 하면은 받아들여서 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거든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나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어떻게든 쓸 건데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도 이제 좀 힘들어 할 테니까 내가 어떠한 이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 이 함수들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공짜로 올려줄게. 그러니까 내가 만든 방식대로 너희도 벡터 연산을 하고 싶으면 이거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내려받고 이러한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만든 그 일련의 그 기능들 있죠. 그걸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용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듈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딱 나오는 순간부터 거의 완제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라팅 기능도 있고 벡터 영상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런데 파이썬은 그냥 이게 데이터 가격을 위한 언어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였는데 어떠한 이제 이러한 모듈을 누가 이제 공짜로 만들어서 잘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쓰다 보니까 불편해요. 불편해갖고 사람들이 야 네가 만든 거 내가 썼는데 다 잘 만드는데 이 부분은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가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하면서 하나의 패키지를 발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되게 발전된 형태입니다. 지금은 그냥 표준이고 요거를 numpy라는 그 패키지 혹은 어떤 코드 묶음들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import numpy as np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np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 있는 모듈에 있는 함수나 어떤 기능들을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점을 찍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array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일반적인 a 있죠? 요게 이러한 방식으로 array하고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한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수학에서 생각하는 그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1을 하면은 2, 3이 됩니다. 곱하기 2를 하면은 2, 4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레이고 넘파이 어레이고 그 다음에 얘도 넘파이 어레이잖아요. 이거를 AA로 저장을 하고 이거를 BB로 이제 저장을 하면은 AA는 이렇게 생기고 BB는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 AA 더하기 BB 하면은 더하기도 잘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벡터 연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푸는 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넘파이를 쓰지 않고 직접적인 코딩을 통해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넘파이를 이제 이용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코드는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인트끼리는 더하기가 되고 리스트끼리 더하기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지를 이해하기에 좋은 예제이고, 얘는 넘파이라는 모드를 불러와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법.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문법 있죠.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이제 바꾸고 계산을 하는 요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np array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rray라고 되어 있는 거나 지금 함수라고 되어 있죠. 펑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떤 동작을 정의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요거 통째로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 이름이 np.array다. 근데 앞에 np.이 붙는 거는 numpy에서 제공하는 어떤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랭이라는 함수인데 np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떠한 파이썬 자체 함수고 여기에서 np. 뭐 다른 거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도 그냥 어떠한 함수예요. 근데 numpy에서 제공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자체가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넣는 문법이잖아. 얘는 이제 명사형이잖아요. 그쵸? 어떤 자료니까. 그쵸? 왜냐면 이거는 함수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A 이렇게 있죠. 그러면 A의 자료형은 뭐예요? A의 자료형은 리스트죠. A의 자료형은 먼저 볼까? numpy arra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새로운 자료형이에요. 이거는 numpy에서 제공하는 내장된 자료형은 아니고 이제 파이썬 내장 자료형은 아니고 새로운 자료형인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A라는 자료형을 그러니까 그 numpy array라는 자료형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형태 변환을 해주는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형태가 변환이 되면은 리스트에서 고유하게 정의가 되었던 더하기라는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입맛대로 다시 바꿔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리스트라는 자료에 있는 거에 한계에 둘러싸이면은 거기에서 이제 더하기나 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썬 내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연산이 좀 용이하게 되어 있는 numpy 자료를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적용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덱싱은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A에다가 112, 334, 445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뭐 처음부터 이제 3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얘는 생략을 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부터 이렇게 하면은 끝에 이제 4개가 뽑히게 되고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끝에 2개가 뽑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문자열에서 썼던 그 인덱싱 방식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숙제를 아까 이제 했을 때 그래도 해봤겠지?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출력 결과가 이제 요러한 방식으로 되도록 해라. 이거는 인덱싱을 해갖고 이거 몇 번째 이제 세알려가지고 하는 게 의도이긴 했는데 이거를 좀 잘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A가 이제 이러한 문자열이죠. 이러한 문자열이고 여기 문자열에 대한 특수 기능 중에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문자열이죠. 여기 있는 거. 문자열에 스플릿이라는 특수 기능이 있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 대시를 기준으로 문자열들이 쪼개지고 결과가 지금 뭐로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배우지 않았지만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면은 이거부터 해볼까? 요거를 하면은 봅시다. 여기다 A를 넣고 A.스플릿을 스플릿을 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위에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이거 자체는 뭐예요? 리스트져 있다. 리스트로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코드죠? 근데 리스트에 빼기를 하면은 마지막 문서로 뽑는 거네. 그렇죠? 그럼 얘가 뽑히게 되겠죠? 그럼 다시 없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똑같은 코드가 되죠? 그 다음에 A를 삭제를 하면은 자, 그리고 이거 얘는 명사예요. 이러한 문자열이 있어.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대시를 기준으로 쪼개는 동작을 취해요. 이게 첫 번째 동작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러한 리스트가 샤라랑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마지막 모습으로 뽑아. 이것도 동작이죠. 그럼 2가 뽑히겠지? 그러면 얘는 이 상태에서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스플릿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이걸 쪼개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 문서를 뽑읍시다. 이렇게 되죠. 이게 그 조각조각 배우는 거 되게 쉽거든요. 이런 거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각조각 공부하는 거 되게 쉬운데 이거를 한 두세 개의 문법을 컴비네이션 하면은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책으로 보고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각조각 된 거를 일단 빨리 익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여러 개 묶어갖고 연습을 해보면은 아마 금방 늘 겁니다. 그러니까 스플릿을 한번 쪼개주는구나.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끝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한 3달 하면은 스플릿 하면 쪼개주는구나. 이런 기능이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쪼개지는 거를 이용해서 다른 거를 연속으로 막 몇 개를 써보면은 나중에 그냥 그게 손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도 스플릿이었나 아니면 뭐 세퍼레이션이었나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거를 하는 뭔가 이제 감각적인 게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코드를 되게 잘 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네. 스프레스 쪼개고 마지막 유니버시티 하나님 한 영상 찍었으니까 그거로 보세요. 네. 아니면 점심시간에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했죠?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리스트가 컨테이너형 객체이다. 그러니까 그 객체라는 것도 좀 알기 어려운데 하여튼 객체는 제가 아까 변수하고 함수라고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설명한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명사 형태로 있는 거는 변수이고 그다음에 동작의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 거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변수 플러스 함수를 객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딱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는 그냥 썸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거나 모든 거 파이썬에 존재하는 뭐 변수든 함수든 아니면 둘이 섞여 있는 어떤 형태든 모든 거를 그냥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용어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컴공 용어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와닿진 않아가지고 하여튼 오브젝트, 썸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형 객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그 원소에 아무거나 적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요 리스트를 만들 때 내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원소는 타입이 뭐예요? 인트, 두 번째는 인트, 세 번째는 인트. 근데 내가 3.14로 넣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인트, 세 번째는 플롯이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사는 게? 이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인트도 되고 플롯도 되네. 그러니까 원소들이 타입이 똑같아도 되는데 달라도 되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똑같은 게 되고 다른 거는 이제 뭐 안 되는데 이게 인트 플롯은 그래도 좀 가깝잖아. 사촌 느낌이잖아. 스트링은 넘어갔어.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좀 그 문법을 짜기 힘들겠죠. 그래서 얘도 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원소는 이렇게 넣어볼까? 이건 뭐예요, 타입이? 리스트네? 어떤 타입도 돼요, 어떤 타입도. 다섯 번째 도에 리스트를 넣어도 되고, 여섯 번째, 넘파이 어레이. 이거는 심지어 내장 자료용도 아니죠. 이런 자료용을 넣어도 선언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컨테이너형 오브젝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원소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벡터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그 벡터에 그러니까 수열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원소를 아무 타입이나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컨테이너형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당연하진 않아요. 우리가 벡터 형태로 이제 원소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개 원소를 넣을 수 있는데 타입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뭐가 있었지? 배운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이 첫 번째 원소가 뭐예요? G 스트링이네. 두 번째는 스트링이네. 그쵸? 이 세 번째 갑자기 내가 리스트 타입으로 넣고 싶다. 그냥 상상이 안 가죠. 안 될 것 같잖아. 딱 봐도. 이런 거는 모든 원소가 다 스트링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이 있고 컨테이너형 오브젝트가 있고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형 오브젝트가 아닌 거죠. 리스트는 컨테이너형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되게 이제 이상한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다 배운 거고 인트, 플롯, 불, 스트링, 여기는 리스트. 요거는 배우지 않았는데 튜플입니다. 요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딕셔너리예요. 요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셋입니다. 요렇게까지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컴플렉스 이런 거 빼버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변형 객체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리스트는 원소들이 이제 벡터 형태로 여러 개가 쭈루루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소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에다가 11233 1하고 쳐야 되는데 333을 쳤다고 칩시다. A를 만들었어요. 아 이거 망했네. 새로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A에다가 빼기 1을 하면은 마지막 원소에 접근을 하겠죠. 333. 아 이거 333 아니야. 337려다가 내가 잘못 쳤어. 이렇게 하면은 33으로 편집이 돼요. 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안 되면 뭐가 뭐 이거 이게 안 될 수가 있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GUI, BIN 이로 쳐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N이랑 비슷한 게 뭐겠지?
요거로 이제 쳤다고 칩시다. 내 이름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아니고 이거 뒤에 있는 요거를 내가 수정을 하고 싶어. 접근을 해요. 똑같이. 이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안 되네. 얘는 편집이 안 돼요. 요거는 가변형 객체가 아니고 스트링은 불변형 객체라고 해요. 한번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편집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내가 다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위에서 그냥 n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로 선언. 불변형 객체를 뭔가 이제 편집을 하려면은 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로 선언을 해갖고 재할당을 해야 돼요. 아무튼 편집이 그 당연한 기능은 아니다.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되게 특별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예제죠. 얘하고 A하고 AA를 제가 GUE BIN으로 쳤다고 칩시다. AA하고 A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자료형이 뭐예요? 스트링. 밑에는 리스트. 그쵸? 그 다음에 AA에다가 첫 번째를 접근하면은 G라는 스트링. 얘는 역시 스트링.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쌓는 1차원 구조는 리스트하고 스트링의 차이점이 있고, 그쵸? 안에 있는 원소 각각은 뭐예요? 또 스트링으로 이제 똑같죠. 그래서 원소 개별로 접근하면 이건 똑같은 거고, 전체적인 이제 쌓여 있는 거는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거를 접근한 다음에 얘를 다시 이거로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나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요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AA 자체는 리스트이지만 요거는 지금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집하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스트링 아까 그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스트링을 리스트로 바꿀 때 하나 하나 하나씩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리스트로 바꿔 놓으면은 할 수 있지. 아까처럼 수정할 수 있는. 그쵸.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없나? 다시 그거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근데 나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일단은 여기에 0 접근해가지고 수정하는 거는 못할 것 같잖아요. 그쵸?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얘를 리스트로 형태 변환하라는 의미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형태 변환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 상태에서 이거를 LST로 받읍시다.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로 얘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되겠죠? 이렇게 되죠?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리스트의 특수 기능 중에서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 스트링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했나 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되게 어렵죠? 다시. 이 뒤쪽에 있나 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문법이 진짜 너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갖고 좀 생각을 해봐요. 유추를 해봅시다.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A라고 잡고 A.점 조인이랑 똑같겠죠? 그쵸? 이거는 똑같죠? A는 뭐예요? 스트링이네? 스트링에 특수한 기능 중에 조인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조인 A, 리스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인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LST. LST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그쵸? 이거를 해서 결과가 뭐가 나와요? 아, 요거지. 요거를 이제 실행하면 실행은 안 돼요. 조인은 이제 스트링에 포함된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념상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는데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그러면 이 조인이라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얘를 이제 구분자라 그래요. 구분자로 해서 여기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쭉쭉쭉쭉 구분자로 정리한 다음에 하나로 이제 묶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뭐 컴마 이렇게 찍어요. 내가 이렇게 찍어주면은 A는 컴마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컴마 뭘로 하지? 그리고 이렇게 할까? 특이한 거로. 그 다음에 LST는 뭐 사과, 바나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LST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구분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A 자리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인트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그냥 구분자가 공백이니까 붙여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게 자료형이 여러 개 있는 거는 그 여러 개의 자료형들 중에 되게 이제 특수한 어떤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이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자료형에는 좀 맞고 어떤 자료형이 맞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아 리스트에는 이런 특수 기능이 있었어 스트링에는 이런 특수 기능이 있었어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형태를 변환하면서 처리하는 테크닉이 파이썬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자료형을 바꿔가지고 그 자료형에 맞는 방식의 함수를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했네. 아, 원소로 삭제하고 원소 삭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소를 이제 추가하는 방법. 여기에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이제 만들고 원소 0, 1, 2 숫자를 이제 하나씩 추가해 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어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소를 하나 추가를 해요. 0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A는 0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추가라기보다는 사실 다시 새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에다가 추가를 한 느낌이 아니고 이러한 리스트를 새로 만들었고 여기다 할당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코드가 없어도 돌아간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0,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 1, 2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구현이 되는 건데 요건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하나씩 추가를 한 느낌은 사실 아니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A에 할당을 하고 0만 포함된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 할당하고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할당을 한 느낌이라서 우리가 추가를 하는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러면은 얘가 빠지면은 돌아가지 않겠죠. 그렇죠? 다시
1 이러면은 0,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얘만 있었고 아무 원소도 없었고 그 다음에 0을 추가해서 A에다가 넣어. 그러면 A에는 지금 0만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A는 지금 0만 있는 상태의 A고 거기다 다시 1을 추가하라 그러면 1이 추가돼서 0,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 1, 2를 추가를 하는 방법은 A 더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면 0, 1, 2가 순서대로 추가하고 이게 이제 문제에서 제가 의도한 코드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는 A 플러스 뭐, A는 A 플러스 뭐, 혹은 이제 A는 A 빼기 뭐,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짤 일이 되게 빈번하잖아요. AA 두 번 쓰는 게 이제 싫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의 순서를 바꿔줘요.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향 차이. 사실 똑같은 코드는 아니에요. 그냥 똑같다라고 칩시다. 이거를 들어가면 너무 깊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처음에 했던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생략해갖고 A가 중복되는 걸 생략하는 코드도 있습니다. 이 외우는 방법은 중복되는 변수 그냥 지우고 연산자 순서를 바꾼다라고 기억을 하면 외우기 편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A에다가 0을 이렇게 넣어요. 아니 그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A는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원소를 A.append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트 자료형에만 있는 특수한 기능인데 원소를 추가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실행이 안 되네. 근데 A는 바뀌어 있어요. 다시 이게 저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실행을 해. 근데 뭐 결과가 안 나와. 근데 나중에 보면은 지 혼자 이걸 바꿔놨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런 게 다 했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약을 하면은 이제 저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딱 어펜드하고 출력이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비어있는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0, 1, 2가 들어간 이러한 코드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A는 A에다가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데 요거하고 그쵸?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하고 A.append 요거하고 차이가 뭐죠? 보이고 안 보인다? 왜 보이고 안 보이지? 그냥 얘도 보여주면 되잖아. 그쵸? 얘도 보여주면 되는데 왜 얘는 보여주고 얘는 안 보여지지? 이거 한번 볼까? 111 이렇게 돼 있죠. 보여줘요? A는 111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줘요? 안 보여주죠. 자기 혼자 넣잖아. 근데 A는 111하고 A 더하기 2 하면은 113이래. 이건 보여주죠. 왜 얘는 안 보여주고 얘는 보여주지? 얘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얘는 안 보여줘도 알아먹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떠한 변수에다가 연산을 취해주잖아요. 그 연산의 결과는 리턴을 보여줘요. 근데 A 자체에다가 뭐를 이렇게 딱 박아놓는 거 있죠. 그런 건 안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A라는 비어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를 코드를 이렇게 봅시다. B는 2라고 쳐요. 그럼 A 더하기 B죠. 그쵸? 그럼 113이죠. A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11이 있겠지. B에는 2가 있죠. 근데 A 더하기 B라는 연산 결과가 113인 거죠. 요거는 이제 보여주는데 A에다가 지금 요런 비어있는 리스트를 넣어요. 그 다음에 A랑 별도로 B에다가 이렇게 4라는 리스트를 넣어요. A라는 리스트하고 B라는 리스트를 연산을 해서 더해줬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결과는 이제 이러한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연산의 결과고 우리가 뭐 어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걸 뭐 C라고 저장을 할 수도 있고 D라고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할 때는 보여줍니다. 이거는 연산의 결과로 있기 때문에. 얘는 A에다가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A에다가 4라는 거를 다시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B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A 자체가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에서 4가 추가돼서 A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A를 굳이 비우라면은 A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A에다가 어펜드 4는 뭐 115 이렇게 넣은 거지 그냥. 이러한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111 더하기 4 이렇게. 안 보이잖아. 그렇죠?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때 A는 얼마예요? 115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렇게 하고 다시 A를 보면은 A는 여전히 얘는 비어있는 리스트죠. 근데 얘는 A를 찍어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4가 추가된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원소 자체를 A를 그냥 직접 편집을 하고 얘는 A는 그대로 두고 4라는 독립된 애가 있어갖고 B로 나온다.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방금 했던 게 너무 어려우면은 아 이게 비슷한데 조금 다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 대한 이제 특수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거는 지금 어펜드예요, 어펜드. 그러니까 원소를 이제 추가하는 거. 원소를 이제 추가하는 특수 기능이 있고, 또 뭐 다른 특수 기능들도 짜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 독학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 무슨 특수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다, 나 책도 없다 이러면은 그냥 저는 책 없었거든요, 공부할 때. 이렇게 찍어보면 돼요.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어펜드부터 시작했고 클리어는 뭐고 카피는 뭐고 이런 게 있죠. 몇 개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쭉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 이거 좀 할만하고 카운트 볼까? 카운트는 좀 할만한 것 같아요. 1, 1, 2, 2, 3, 3, 3, 3, 3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복된 원소가 이제 몇 개 있죠. 여기서 카운트 1 하게 되면은 1은 하나 있고 2는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3은 몇 개가 나온지 5개. 이렇게 이 리스트에 3이라는 게 몇 개가 있다. 그 다음에 4를 하면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그런 건 없다. 딴 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기능입니다. 별거 아니죠? 밥 먹고 이어서 중첩 리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